덕기 작전 한구 잡았습니다. 발사로 뺐고요. 그러나 드리블이 조금 길었습니다. 허리 쪽에서 두 팀 모두 틀을 단단히 짰고 있습니다. 네, 터키는 3백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미드필드에 6명이나 포진시킨 네. 361 포메이션으로 한국 경기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네. 자, 최용수가 따라다니고 뒤에까지 받치고 황선홍 선수는 좀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3-4-1-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다면 미드필드에 5명을 이제 포진시키고 있는데 미드필드에서는 수적인 계산을 한다면 터키가 한국보다는 한 선수가 많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스크류로 옮겨가기 전에 미리 잘라야 되는 그런 허리 쪽에 가로채였습니다. 여유 있게 여기서 서둘 필요 없어요. 방향 틀고 주고 빠집니다. 홍명보. 자, 공의 흐름을 이용하고 서둘지 않는 터키. 자, 터키의 공격 루트를 보죠. 황선홍입니다. 전반전에 왼쪽에서 68%, 네. 중앙에서는 49%, 그리고 오른쪽엔 61%를 볼 수 있죠. 네. 월드컵 3경기의 그 통계적인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터키도 왼쪽이 상당히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후반전에는 양 팀의 그 공격 형태를 자세히 살피면 터키는 후반전에는 역시 69%로 왼쪽이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난번 핀란드와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공격의 양상이 달라진 반면에 터키는 왼쪽이 계속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유상철과 최준철이 압박 수비를 펼치다가 자, 위험합니다. 좀 밀어주고 옵사이드에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초반에 저런 구멍 옵사이드가 되긴 했지만은 터키의 데미지 카노클로 선수의 강신이었습니다. 초반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 히리크 감독 보시죠. 네, 한국 대표팀이 1자백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미지 카노클루 선수가 옵사이드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 됐죠. 이영표 선수가 지금 야근 선수 아닙니까? 등 뒤쪽에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올 듯 하다가 옮겨오니까 중심적으로 손을 짚고 들어섰는데 김명재 긴 골킥 뒤로 흘려줬고요. 자, 황선웅이 따라갑니다. 태클로 쳐냈고요. 이영표 뒤로 빼줬습니다. 송중기 주 정면. 자, 허리 쪽으로 다시 물렸다가 주춤주춤 3명의 에어싸고 밀어진 볼 태클에 걸립니다. 얻어내기에 바쁜 터키. 타치아웃 됐죠. 터키의 드로잉 이영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두 팀 허리 싸움이 아주 깊은데요. 네, 터키 대표팀의 칼라는 수비가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나 공격에서는 기복이 심하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유럽 지역 예선전을 통해서 그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네. 지금 터키가 전형상으로 보면 미드필드에 6명을 둔 것은 바로 유럽 지역 예선전에서 드러났던 약점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시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터키와 경기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미드필드에서 수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최영수가 달리는 탄력을 멈추지 못하고 푸싱 반칙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중간점에서 터키의 프리킥. 최용수가 잘 따라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전방에 투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에서 제가 숫자가 한 명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랬죠. 최용수가 상대의 공격 때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따라 붙으면서 수적인 동등한 상태로 가는 것도 한국 대표팀의 수비로서는 짐을 더는 네.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김태형이 홍명보에게 자,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찔러주고 노스톱으로 뒤로 흘러나옵니다. 김남희 왼쪽으로 최진철 아치라인 따라 볼을 들어가는데요. 이영표 공에 대한 집착이 조금 나갔던 것 같은데 네, 조금 흥분됐나요? 휘슬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영표 보시죠. 치고 나갔어요. 일단 볼의 외주선이 그 라인을 완전히 통과해야 네. 축구에서는 아웃 오브 플레이로 인정하는데 조금 전에 이영표 선수가 볼을 터치해서 드리블할 때 길었기 때문에 터치라인을 이제 벗어났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금 멈칫거리다가 뒤로 빼주는 김남일. 터키가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가로챘고요. 차분히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송정국 센터 서클 못 미쳐 왼쪽으로 깊숙이 찔러줬습니다. 좋습니다. 측면으로 멈추고
낮게 가는 슈터닝 최영수. 괜찮아요. 네. 한국 최영수의 대표팀이 키가 적어죠. 송종국 선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게 연결을 해줬고 네. 여기서 황선홍이. 윤정환 선수가 패스를 길게 해주죠. 황선홍 선수가 자신의 짝에게 네. 그 뒤쪽으로 완전히 맞춰서 내주는 이제 그런 플레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송종국, 윤정환, 황선홍, 최영수로 연결되는 네 차례의 패스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특히 황선홍과 최영 선수의 간격도 중요하지만은 그 앞서고 뒤서는 그 폭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따라서 그 중간 역할을 윤정환 선수가 잘 풀어줘야 되고 그 뒤에 허리 쪽에서는 송정국이 잘 후비고 다녀야 됩니다. 김남이 됩니다. 투 스트라이커가 가동이 되면 네. 페어라는 단어로서 표현하거든요. 짝이라는 거거든요. 짝은 너무 멀리 있으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축구에서는 전술적으로 투 스트라이커가 가동이 될 때는 두 선수의 간격과 폭의 유지가 적절하게 잘 돼야만 상대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네. 또 동료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허리 쪽에서 주춤하게 압박 시비를 펼쳤고 간격 유지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잘 잡았습니다. 밀어줬고요. 오른쪽 측면. 찔러줬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지금 가운데 최영수가 있고 왼쪽에 황선홍. 유상철 선수가 부상을 입은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터키가 상당히 강한 압박을 하면서 볼을 처리하건 뒤에도 거치게 태클을 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볼을 처리하고 난 후에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유상철. 뒤늦게 저것은 걷어차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게요. 저거는 이미 볼을 뺏고자 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유상철 선수를 걷어차겠다는 아주 네. 더티한 그런 플레이였었어요. 옐로우 카드를 꺼내줘야 저런 것이 이제 저지가 되고 나름대로 분위기를 잡을 텐데요. 조금 내버려두는 조심입니다. 축구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데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지금과 같이 유상철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거칠게 태클을 해서 기선을 제압하는 겁을 주는 이제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저런 플레이 절대로 말려서는 안 되죠. 네, 뒤로 흘려준 볼 살려냈습니다. 이영표. 바짝 다가서는 그렇죠. 데미지 파블로. 초반부터 두 팀 좀 긴장된 표정. 충돌이 많습니다. 이영표 태클이 발바닥을 앞서 들어와요. 지금도 이영표가 거칠게 태클을 하는 것은 네. 앞서 유상철 선수에게 거친 태클을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네. 같이 맞불을 놓는 그래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프리킥 김병지 각도를 잡습니다. 이영표와 최영수까지 가서 일단 두 명이 앞에 버티고 섰고요. 뒤쪽에 인텔 마크 사람 놓치지 않고 문전 쪽에 가 있습니다. 김태현까지 가세. 김병지. 조금 시간을 끌다가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지. 붉은 악마들의 성원이 목숨까지 건너갔습니다. 타치아웃. 저것도 따라갔기 때문에 타치아웃 되고 우리의 공격권이 계속 주어집니다. 보시죠. 운전 이 쪽으로. 프리킥 때 들어오는 선수에게 네. 만약 머리에 맞춰준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요. 벤치에서는 왜 벌떡 일어나냐면 걸렸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니어 포스트 쪽으로 잘라 들어올 때는 골키퍼보다는 수비가 끝까지 그 적극적인 차단을 하면서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문전에서 프리킥을 얻을 때는 먼 쪽 포스트보다는 가까운 쪽 포스트를 활용하는 그런 공격이 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터키가 공격의 주도권은 조금 더 쥐고 있습니다. 56대 44. 자, 높고 긴 드로잉 뒤로 흘려줬고요. 그 전에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갔었나요? 네. 최용수 선수의 최영수가 반칙을 선언하죠. 반칙이군요. 그 선수 접촉면에서는 빈도에 대해서 조금은 그 균형이 깨진 그런 주심의 판정인데요. 자, 전반전 11분 가까이 됐습니다. 팽팽한 접전. 아직은 이렇다 할 날카로움은 두 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쪽이 걷어낼 때 보면 조금 떠서 내보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터키도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는 그래요. 증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그 뒤쪽에 많이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적인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 볼을 다급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볼을 솟구쳐 놓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터키도 생각 외로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네. 이제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측면으로 벌렸고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홍명보가 앞에 버티고 있고 수크루죠. 수크루 논스톱으로 좋았어요. 타이트하게 공간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튕긴 볼. 여기서 반칙을 네. 선언하네요. 터키의 유상철 선수. 프리킥 각도가 있는데요. 세트를 펼칠 수 있습니다. 유상철 멜로소글루. 선수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요. 네. 자신이 제치고 들어가다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주심이 의외로 반칙을 주네요. 월드컵 본선에서는 저 오너 액션이 통하지 않을 텐데요. 자, 잡아끌고 갑니다. 들려줬고 논스톱으로 걷어내는 한국. 그러나 앞서 있는 선수가 없고요. 임자 없이 굴러가는 볼. 히딩크 감독은 팔짱을 낀 채 운동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드로잉. 히딩크 감독이 지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 당시에 네. 터키와 경기를 했을 때 상당히 고전했던 것을 실토를 하면서 네. 터키는 까다로운 팀이다. 만약 한국이 터키와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한다면 월드컵 본선에 앞서서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터키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고 또 독특한 그 색깔의 축구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평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영표. 이 바시트로크 선수가 보였어요. 네. 분데스리가 지금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어요. 아주 재빠르고요.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저 선수. 스크루 못지않게 우리도 아주 요주의 대상인데요. 김태형의 프리킥 뒤로 흘려줬고 자, 뜬 상태에서 황선홍 툭 밀어줬습니다. 치고 들어가서 황선홍 가세. 그러나 젖히고 나오는 터키. 좋아요 터클. 네. 뺏었고 위치를 좀 벌렸으면 좋겠는데 오른쪽으로 밀어진 볼 수비에 걸렸습니다. 자, 김태형이 앞으로 줬는데 주춤. 오늘 특히 부상을 참 조심할 두 팀, 터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좀 김남일 투박한데요. 선수가 볼을 치고 나갈 때 벨로소글루 선수가 고의적으로 무릎을 걷어차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생각외로 상당히 거칠게 경기가 시작이 되네요. 네. 두 팀 모두 오늘 승패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황선홍 등 뒤쪽으로 갑니다. 글쎄요. 유상철이 재빨리 위치를 바꿨었는데 이심전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상철이 허리 쪽에 젖어 있다가 찔러 들어왔었고 황선홍이 등 뒤쪽으로 잘못된 패스 각도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유상철과 김남일 선수는 시소와 같이 네. 서로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미드필드의 그 중앙 쪽에서 이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공세 때 상대의 허점이 생기면 조금과 같이 이제 튕겨 올라가면서 직접 공격에 가담해서 득점까지 시도하는 것이 유상철 선수에게 부여된 임무거든요. 네. 윤정환과 유상철의 역할에 따라서 상대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대팀 입장에서 본다면 윤정환 선수는 황선홍과 최용수 바로 뒤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비 쪽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제 마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공간이 생기면 지금과 같이 유상철이. 유상철 선수가 이제 네. 튕겨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도 최영수에게 오히려 반칙을 선언하고 최영수는 조금 어이없어하는 표정인데요. 양팀 선수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네. 말이죠. 굉장히 흥분돼 있는 그런 흐름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기네스 감독이 지금 나와서 선수들을 자제시키는 그런 액션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 초반의 흐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상대 선수들이 거칠다고 느껴지면 어느 팀이든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방어 본능이 이제 작동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거친 이제 그런 맞대응을 하게 되는데 경기 초반에 터키가 예상외로 거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도 기에서 눌리지면은 안 되니까 같이 맞받아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삿바싸움이 좀 긴데요. 정면으로 뒤꿈치 패스했고요. 스크루가 좋았는데 그쪽 머물고 측문지를 일단 뺐습니다. 자, 최진철이 따라갔고 뚫렸는데 운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골앤아웃. 지금 수비 조직이 좋았어요. 앞서 수크루가 힐 김남일이 패스를 하죠. 따라가고 수크루 선수가 잘하는 것은
지금 볼을 갖고 있을 때 보면 볼 키핑 타임이 대단히 짧다는 겁니다. 네.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자신에게 볼이 오면 빠르게 연결을 해주고 힘을 아껴뒀다가 볼을 터뜨릴 수 있는 볼마우스 지역에 가서 힘을 네. 모아서 쏟는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자, 최용수가 뒤로 흘려줬고 재빨리 아깝 쪽으로 벗어난 볼. 벌려놓은 상태에서 공이 가운데로 쳐졌습니다. 조금은 정교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조금 여유가 있었었는데 오른쪽에 최용수, 왼쪽에 황선홍이 버티고 있었는데 가운데로 패스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를 중계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네. 주심의 휘슬 소리뿐이 아니라 관중 속에서 응원단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호각을 같이 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너 쪽으로 가면 옵사이드가 아닌가 착각이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네, 그 선수들도 염두에 두고 경기를 펼쳐야겠어요. 네, 저럴 때는 그 장내 스코어. 방송을 통해서 네. 그 휘슬을 부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한국 대표팀이 1자백 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네. 하죠. 히딩크 감독이 와서 선진화에 그 한국 축구를 이끌고 있는데 그 현상 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자백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1자백 시스템을 해야 미드필더와의 간격을 좁히면서 공수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히딩크 감독이 취하고 있는 그 수비의 시스템은 최근 들어서 많이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제 그겁니다. 1자백을 전제로 한 이제 후어백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적응을 못했던 거죠.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의 그 전문가 중에서 일부는 김남일. 한국은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수비 네. 숫자를 많이 둬야 되고 수입화 시스템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히딩크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네. 한국 축구는 세계를 목표로 해서 축구를 해야지 지지 않는 축구를 해서는 21세기의 그 세계 축구연맹 그러니까 국제 축구연맹이 유도하고 있는 세계 축구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패배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슛거리로 왔습니다. 그쪽 왼발 터닝 슛. 힘이 실리질 못했어요. 캐리 몰루 선수인데요. 블랙번 러버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위력은 없었지만은 방아쇠를 당겨보는 터키. 자, 스크루가 주고 왼발로 꺾어찼습니다만 김병주가 잘 잡았습니다. 저 각도에서는 슈팅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자, 다시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터키가 공격이 살아나고 있어요. 최진철 따라가고 자, 버티고 서 있고 왼발로 툭 친 볼 코너아웃 됐습니다. 코너킥. 잘했어요. 네. 수비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1대1이 되면 최진철 선수는 지금과 같이 오른쪽은 절대적으로 돌파를 허용해서는 안 안 됩니다. 되죠. 만약 반대로 그 볼을 접고 나오면 네. 그 뒤에 있는 홍명보라든가 동료 선수들이 커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쪽만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수비에서 전술적인 약속이 되질 않으면 어중뛰게 상대 선수를 마크를 하면 상대 공격수에게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우왕좌왕 한다고 그러죠. 뒤로 그렇죠. 흘려주는 헤딩. 옵사이드 지금도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죠. 네. 뒤로 흘려줬던 토르크마즈. 34살의 노자입니다. 칼라타사라에서 뛰고 있는 선수예요. 보세요. 네. 네. 상대가 문전 쪽으로 패스를 할 때 이미 한국의 중앙 수비수 2명이 호흡을 맞춰서 튕겨 올라오죠. 2명의 그 약속된 플레이에서 상대를 또 상대의 공격을 옵사이드로 끊었던 겁니다. 아무튼 공격자는 머리로 받든 발로 차든 항상 상대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정반대편으로 있다가 흘려주는 헤딩은 너무 머리를 틀었었어요. 자, 외곽으로 뺐습니다. 그렇죠. 황선홍 주고 빠집니다. 다시 뒤로 쳐진 볼 이영표. 여기서 뚫어줬으면 좋았는데 조금 앞에 버티고 공간이 없었어요. 이영표. 히딩크 감독 대표팀에서 22경기에 출전을 했던 이영표 선수인데요. 네. 자, 한국이 주도권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55대 45. 이영표가 카바 플레이. 김태형이 뒤에 받치고 있고요. 황선홍이 주고 느린 걸음으로 완급 조절. 아하, 이것이 참 가운데 쪽으로 잘 찔러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조금은 투박한 게 좀 수그러드는 것 같죠? 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네. 경기 흐름에 서로 적응을 해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제 삿바 싸움이 조금 끝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경기의 흐름이 맥을 짚을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서둘지 않고 외곽으로 돌려서 완급 조절하는 터키. 오자트 최영수가 따라가고요.
그 뒤쪽에 황선홍. 황선홍이 따라가서 볼 쳤습니다. 노스톱으로 주고 조금 길었어요. 아하. 서둘 필요가 없는데 유상철까지 정확히 패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띄워준 볼 최영수 쪽으로. 한국 대표팀이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패스가 네. 상당히 많이 끊기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흥분이 식지 않았나요? 정면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공간 만들고 김태영. 왼발 슛. 번아웃 됐나요? 유상철이 강도 있는 슛을 잘 날리는데 오늘 조금 힘이 실리지 않네요. 유상철. 그 뒤쪽에 최영수.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을 맡은 이후에 총 25차례의 A매치를 치렀거든요. 네. 그중에서 유상철 선수는 13경기에 출전해서 4골을 터뜨렸습니다. 유상철 선수는 때에 따라서는 스트라이커, 오늘과 같이 미드필더, 또 중앙 수비수, 아주 그 한국 대표팀의 전술적으로 여러 부분에 요긴하게 쓰는 선수 아닙니까? 네. 오늘 경기에서도 유상철 선수는 때에 따라서는 공격이 깊숙이 침투해서 득점을 시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윤종환의 코너킥은 참 적절한 선수 교체인 것 같아요. 저럴 때 유상철이 문전 쪽에서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 히딩크의 표정 보니까 지난번 프랑스 월드컵 때 혼이 났던 그런 추억을 되살리는 것 같아요. 너무 깊었죠. 송정국 선수가 옵사이드 함정에 빠졌죠. 송정국 선수가 네. 이제 히딩크 감독하고 참 궁합이 잘 맞는 선수인데 지금 A매치에 20경기 이상 계속 출전하고 있죠. 네, 송정국 선수는 히딩크 감독의 황태자다 이런 네. 별명을 갖고 있죠. 총 25경기에서 송정국 선수는 무려 23경기에 뛰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골을 터뜨렸는데 작년 2월 8일 모로코전 교체 투입된 이후에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대표팀에서 붙박이로서 유일하게 출전하고 있는 송정국 선수입니다. 그것도 기록이에요. 네. 오늘 홍명보 선수가 122번째 경기에 출전함으로써 새로운 기록에 나섰죠. 그렇죠. A매치 최다 기록에 나서는 네. 상황이 되고 있어요. 차범근 씨가 이제 121경기 출전했습니다. 그 기록을 깨는 순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황선홍 선수의 신골도 그렇고요. 오늘 첫 골을 넣으면 50번째 A매치 골이 됩니다. 미네스 감독. 월 패스 줬고 주춤주춤 김태영. 자, 급할수록 조금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조금 투박해요. 삿바 싸움이 좀 길어서 그런지 중간에서 적절한 거리에 패스가 기밀하지 못합니다. 자, 드루 패스 이영표.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질 않네요. 네. 황선홍에게 줬더라면 치고 들어가면서 다시 찔러주는 리턴 패스가 있었을 텐데. 나발라. 앞서서 김남일이 잘 막았습니다. 김남일. 전남 드래곤스 소속 25살 180cm. 김남일 선수는 지난번 북중미 골드컵에서 유일하게 한국 선수로서는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던 네. 이제 그런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데 어쨌든 히딩크 감독으로서는 김남일 선수의 그 플레이에 대단히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거든요. 핀란드전도 잘했어요. 그렇죠. 화려함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상대의 공격에 그 스루 패스라든가 또 공격수가 기습적으로 침투했을 때 길을 막는 지능적인 수비에 대해서 히딩크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홍 선수의 2골로 핀란드를 젖히긴 했지만 그 발판을 저 김남일 선수가 마련했다고 그래요.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홍명보 선수의 그 뚝심도 그랬었고요. 좋습니다. 오른쪽 측면 슛. 각도 조금 퍼져가는데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최영수. 오늘 최영수가 특히 딴 경기 때보다는 골 욕심을 좀 부려보는데요. 괜찮아요. 최영수 선수가 페널티 계열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오죠. 네. 황선홍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터키의 수비가 계속해서 위험 지역에서 펜티끈을 잡고 다닐 정도로 밀착 마크를 하니까 네.
최전방에 박혀 있을 경우에는 패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선수의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미드필드 쪽에서 한번 내려오는 이제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뒤쪽에 생기는 공간은 유상철 선수가 깊숙이 투입되는 그런 포지션 체인지 플레이가 전반 내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선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포르투갈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두 팀 가운데 이 터키는 포르투갈에 가깝죠? 네, 어쨌든 뭐 기술이 있고 네. 신체적인 조건도 보면 지금 스크루. 네, 스크루 선수는 놔두면 안 돼요. 네. 김태형 선수가 샘 쌍둥이처럼 등을 붙이고 밀착 방어. 일단 저런 선수는 공간을 주질 않아야 돼요. 네. 물론 공이 날아오기 미리 자르면 더 좋고요. 한국은 오늘 수비 형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일단 그 삼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상대 미드필더나 공격수가 침투했을 때는 좌우 또 그렇지 않으면 후방에서 포위를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히딩크 감독이 늘 강조하는 수비의 그 밸런스라는 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삼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김태형 선수가 오늘 스크루를 철저히 막고 있는데 계속 막히면 또 조금 신경질적인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스크루의 특성인데요. 좋습니다. 논스톱으로 멈춘 쪽에 너무 투박하게 튕겨나가는군요. 선수들의 몸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유연성이 아니네요.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볼을 컨트롤할 때 튕겨나가는 것이 네.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선수들이 다소 피곤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데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최영수 좀 부드럽게 다뤘어야 되는데 최용수 선수도 히딩크 감독이 25경기 동안 지휘할 때 그다지 많이 뛰질 못했죠. 네. G리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9경기에 출전해서 2골을 넣는데 최용수 선수의 기록을 보면 9경기에서 풀타임을 뛴 것은 2경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만큼 히딩크 감독은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많은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계속된 테스트를 이제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윤종환이 잡고 돌았을 점에 밀려 넘어진다. 윤종환 선수가 좀 그 몸싸움에 약한 게 험해요. 네. 윤종환 윤정환 발은 선수도 걸고 등은 밀고. A매치의 3경기 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취임하고 나서 비교적 적은 경기에 출전을 했을 정도로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사실은 많은 관심을 끌지를 못했던 윤정환인데요. 네. 황선홍. 어쨌든 지난번 핀란드 경기를 통해서 윤정환에 대한 전술적인 새로운 각도의 인식을 히딩크 감독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스타팅 멤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자, 가까이 있을 때 이것도 아주 저것은 거친 태클이에요. 발이 아니라 무기예요. 무릎 이상 거칠게 그러나 조금은 미안한 듯 황선홍에게 악수를 보냈던 캐리 몰루 선수 네. 잉글랜드 블랙볼에서 뛰고 있죠. 32살 노장인데요. 유럽 지역 예선전 12경기 중에서 5경기에 출전했고요. A매치는 무려 63경기에 출전했던 경험이 많은 자, 선수입니다. 윤종환이 찹니다. 가마 차는데 조금 떴습니다. 강하게 찼는데 골키퍼가 쳐내면은 되받아 차려고 황선홍이 이삭짓기로 들어갔었는데 조금 높았습니다. 자, 보시죠. 볼의 밑부분을 너무 네. 찍어찼죠. 저렇게 찍어차는 이유는 상대 수비들이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팩트 때 볼에 그 맞추는 부분을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되질 않으면 볼은 지금과 같이 하늘 높이 솟구치게 됩니다. 언뜻 봐서는 이제 잔디가 한 23, 4mm가 참 적당한데요. 오늘은 네. 조금 누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 높낮이 조절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밑둥을 너무 찼던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왼발 다이렉트로 슛한 볼 김병지 가슴으로 날아갑니다. 김병지가 잘 잡은 네, 겁니다. 운살입니다. 사각에서 왼발 아웃프론트로 강하게 찼거든요. 갈라타사라이 터키 명문팀에서 뛰고 있는 운살 선수인데요. 네. 유럽 지역 예선전 12경기 중에서 4경기에 출전했고 A매치는 21경기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자, 이제 공격의 주도율을 우리가 더 넉넉히 쥐고 있습니다. 54대 46. 주도권을 잡아가는 한국. 여세로 골과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논스톱으로 좋고요. 다시 황선홍 쪽으로 논스톱. 참 좋았는데 판단은. 윤종환 따라갑니다. 이영표가 뒤에 쳐져 있고요. 황선홍 따라가고 오른쪽에 최영수. 바짝 허리 쪽부터 조이는 한국 수비. 왼발에 걸렸더라면 황선홍이 돌았을 텐데 대각선 패스 가로챘습니다. 마중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기다렸던 한국 공격 일단 볼을 뺏겼고 스쿠루가 깊숙이 들어왔었습니다. 스쿠루 선수에게 조금 불만해요. 대표팀은 그동안 해왔던 평가전과 비교한다면 네.
한 가지 부분이 분명 달라진 것이 있는데 상대 진영부터 수세 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네. 그 부분은 앞서 제가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을 때 체력적인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 진영부터 강한 압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 파워 트레이닝에 대한 성과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 초반부터 한국 선수는 체력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성정국 그 뒤쪽에 최진철, 성정국의 드로잉. 이번 유럽에서는 이제 튀니지, 핀란드 그리고 터키전을 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국내에서 다시 담금질을 하죠. 네. 어쨌든 한국 대표팀은 자, 가로챘습니다. 센터 서클 쪽 논스톱으로 줘야겠어요. 강약 조절이 안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베스트 11의 윤곽을 네. 그리고 있는 히딩크의 속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고요. 그래요. 윤정환 선수의 그 체력적인 부분 테스트 그리고 윤정환과 유상철이라는 그 미드필더의 그 호흡 문제. 다시 얘기해서 윤정환 선수는 공격에 치중하는 미드필더라면 수세 때의 윤정환 선수가 가담하지 못하는 것을 유상철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새로운 전술적인 시도를 히딩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측면으로 올려줬고 김태형이 철저히 스크루를 잘 막고 있습니다. 타치아웃. 마스트리코 선수가 허리 쪽에서 아주 활발한 선수인데 오늘 그렇게 큰 활약을 못합니다. 분데스리가 지금 레버쿠젠이 선두인데 허리 역할을 많이 한 바스티르쿠. 스크루 못지않게 저 바스티르쿠에서 스크루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데요. 센터석을 오른쪽 바스티르쿠가 주고 빠집니다. 다시 리턴. 미리 기다리지 못했던 바스티르쿠. 자, 여기서 차분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강약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지금까지 윤정환 선수의 플레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뭐 윤정환 선수의 플레이는 크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네. 윤정환 선수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갖고 오늘 그 테스트를 받게 되니까 전반보다는 후반전 끝날 때까지 히딩크는 네. 계속 가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반전에 윤정환 선수를 좀 더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윤정환. 공간. 다시 반대편. 그렇죠. 윤정환 좋아요. 네. 자, 젖히고 센터링 발끝에 걸려서 뜨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걷어 올렸겠죠. 강한 볼. 뒤로 젖히고 나오는데 밀려 넘어지면은 그냥 내버려두는 주심. 좋아요. 공에 대한 집착이 좋습니다. 찍어 올렸고요. 자, 황선홍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송정국 선수가 몸싸움을 하면서 어렵게 볼을 뺏어서 전방으로 연결시키는 네. 상황에서 황선홍 선수가 상대 수비보다 앞서 있었죠. 지금 칩킥을 해줬는데요. 네. 이때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황선홍. 황선홍 선수도 오늘 사실은 우리가 유의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이제 핀란드와 경기 때는 후반전 교체 멤버로 들어왔죠.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스타팅 멤버로 들어왔는데 네. 과연 황선홍 선수도 또 그 주전으로서 스타팅 멤버로 만약 뛰게 된다면 체력적인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요. 것도 네. 대단히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90분을 다 뛰려면 아무래도 뛰는 폭을 좁혀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전체적인 틀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뒤로 빼줬고요. 좋아요. 윤종환 적절히 잘랐어요. 핸드링을 선언했어요. 네. 유상철 선수에게 그 핸드링 반칙을 선언하는 이제 주심인데요. 네. 아직도 수긍을 못하고 있는 유상철. 빨리 잊어야겠죠. 하프라인 못 미쳐. 터키는 지난달 FIFA 랭킹 순위에서 약 12위 정도 떨어지는 네. 그 에콰도르와 친선 경기를 했는데 0대1로 패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도 보면 그 비네스 감독과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 대한 그 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 기네스 감독은 유로 2000 이후에 대표 감독을 맡아서 48년 만에 터키를 그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키면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네. 그런 지도자입니다만 월드컵을 앞두고 그 친선 경기에서 패하게 되면
어느 나라든 불문으로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제 그런 자, 상황이 되죠. 김태형이 밀어줬고 오른쪽에 빠져들어면 좋을 텐데 황선홍 선수가 미리 눈치를 채고 돌아섰는데 태클에 걸렸습니다. 윤정환 선수의 윤정환. 패스의 선택이 네. 좁은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패스가 뚫고 나가질 못했었어요. 이럴 때 볼 컨트롤이 좋지 않은데요. 좀 투박하게 튕겨요. 윤정환. 자, 좋습니다. 측면으로 황선홍 주고 빠집니다. 윤정환. 아하, 이런 패스 미스는 안 되죠. 가까이, 자, 바스트리프가 주고 빠집니다. 타이탄 방어가 아닌데 빈 공간에서 어정쩡한 패스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뒤로 빼고요. 그렇죠. 공간 일단 넓히고 최진철 왼발 태클에 걸렸고 뒤에 받치고 있던 김남일이 밀어준 볼. 자, 실책을 잘 잡아 끌어야 되겠어요. 자, 찍어 올렸습니다. 황선홍. 자, 저치고 오른발에 갖다 놓고 그러나 왼발 끝에 걸립니다. 이제 저런 게 능숙한데요. 자, 좋아요. 자, 측면으로 볼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에 센터링. 계속 한 발 치켜드는데 계속 막혀갑니다. 터키가 수비가 강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1대13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네.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쉽게 잘 막아요. 내버려 둡니다. 진로를 방해했는데. 한국 윤정환. 대표팀은 앞서 공격 방향과 또 공격의 빈도, 또 옵사이드 공격 스코어. 성공률을 저희들이 분석해드렸듯이 네. 중앙보다는 측면 쪽에서 공격이 활기찬 것이 한국 대표팀의 특징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좌우측 측면에서 돌파라든가 또한 측면에서 넘어오는 패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있지 못한데 1차적으로 일단 앞서와 같이 이영표 선수가 지금처럼 측면으로 침투가 되면 네. 문전으로 올려주는 플레이가 살아나야만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공격의 그 확률, 골에 되는 확률이죠.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김태형이 홍명보에게 홍명보 오른쪽 최진철에게 줬는데 다시 찔러준 볼 측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려찬 볼. 등 뒤쪽으로 최영수까지 연결되지 않고 오늘 최영수 쪽 패스가 자꾸 등 뒤쪽으로 많이 갑니다. 적절히 높이 차서 채공 시간을 염두에 두고 높이 찼는데요. 황선홍 따라가고 뒤로 빠진 볼. 타치아웃. 그러나 한국의 공격권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나발라. 김태형. 홍명보 꺾어 찼습니다. 이영표. 자, 받으러 나오는 선수가 없나요? 최영수. 최영수도 조금 지쳐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터키가 수비가 강한 원인을 분석을 해본다면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양 팀의 지금 대표 선수들 중에서 페네르바제 팀과 갈라타사라이 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가 무려 9명이나 지금 속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호흡이 대단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터키가 수비가 강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주고 빠졌고 황선홍 최영수에게 또 잡으려고 왼팔을 쭉 뻗는데 최영수. 또 한 답답한 가지는 표정. 전 영상으로 보면 최전방에 수쿠르 선수만을 놔두고 네. 미드필드에 많은 숫자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수비가 강한 이제 그런 팀 칼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름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김태형. 식구를 통한 득점은 못하더라도 실점은 안 하겠다는 기본 전략이죠. 네. 어쨌든 수비에 그 포인트를 둔 네. 그런 색깔의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적절히 완급 조절. 자, 센터 서클 통과. 찍어 올려줬는데요. 아하. 윤정환. 이제 전반전 4분여 초.
자, 두 팀 모두 이렇다 할 슛을 날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수가 따라오고요. 그 뒤쪽에 황선홍. 그 가운데 윤종환이 버티고 있습니다. 왼쪽에 황선홍. 지영수가 더 깊이 따라갔고요. 타치아웃. 붉은 악마들 복음까지 건너가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네, 우리 붉은 악마들. 그렇죠. 한 번 더 넘겨야겠죠. 자, 오른쪽에 치우쳤는데 발바닥을 밀어줬습니다. 측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정국 멈춰놓고 기다렸다가 문전 쪽으로 가로채입니다. 최영수까지 가기 전에 가로채는 골키퍼 레크베르. 저 레크베르 선수가 유럽에서는 전 경기 다 뛴 선수예요. 그렇죠. 94년도에 국가대표팀에 선발이 돼서 네, 96년부터 주전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전까지 터키는 월드컵을 나오는 동안 12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그래요. 단 1분도 빠지 않고 네. 레크베르 골키퍼는 12경기를 모두 소화한 선수입니다. A매치 57경기를 뛰었던 터키. 골키퍼 레크베르. 일단 벌리고 다시 오물에 들어옵니다. 바짝 저어지는 김남일. 일단 외곽으로 돌리는 터키. 방향을 틀었습니다. 띄워주는데요. 네, 좋아요. 잘 막고 있습니다. 카바 플레이. 송정국 뒤에 김태형이 가세. 볼라인 아웃. 스쿠루. 마스테르쿠. 자, 터키의 코너킥. 김병지가 수비 쪽에 위치를 지정해 주고요. 터키의 멜로소글루가 코너킥을 찹니다. 이태리 인터밀란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네. 21살의 비교적 젊은 선수입니다만 단신이면서 그 빠른 스피드가 주목이에요. 자, 수비 쪽에 많이 치우쳤었는데 타치라인 따라 볼 치고 들어갑니다. 송정국 타치아웃 선수들이 됐어요. 오늘 비교적 오늘 몸이 컨디션이 좀 무거운데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거듭해서 측면 쪽에서 네. 드리블링을 하다가 아웃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핀란드전을 마치고 체력 훈련을 많이 하고 어제 복음으로 건너온 한국 대표팀 조금 몸이 무겁습니다. 더 휘스를 불고 네, 마스테르쿠. 한국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신경질적인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하여튼 터키가 상대를 묘하게 짜증나게 귀찮게 해요. 하는, 네, 네. 짜증나게 해요. 네, 터키 특유의 끈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5분 거의 다 됐고요. 김병지. 자, 각도가 조금 벗어나겠지만은 세트 플레이 펼쳐 있습니다. 스크루 따라다니는 최진철. 높이 왔고요. 저거 슬쩍 밀었는데 차칙 조심해야 됩니다. 페널티 지역. 지금 수비를 잘하는 겁니다. 네. 스크루. 스쿠루 선수와 최진철 선수의 두 선수의 신장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것을 정상적으로 떠서 스쿠루와 헤딩볼을 다투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최진철이 4cm가 작아요. 그렇죠. 네, 스크루가 그때는 191cm. 먼저 자기가 떠서 같이 네. 헤딩을 못하게 하는 수비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앞서 이제 그런 수비를 했던 거예요. 자, 반대편에서 터키의 코너킥. 자, 철저히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뒤로 빠지고요. 다이렉트로 차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김병진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왼쪽이 빈 곳을 의식하고 게리물루가 찼어요. 지금은 이제 네. 수비덕을 맞고 볼이 굴절되다 보니까 폰아웃 됐죠? 김명지가 이제 화들짝 놀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전반을 마무리 지은 것 같죠? 네. 네. 자, 허리 쪽에서 많이 팽팽한 접전을 펼치면서 이렇다 할 슛 없이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전반전을 분석해드리고 또 통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기 흐름 보면 터키가 왠지 좀 껄끄러운 그런 그래요. 플레이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월드컵에 자주 나오질 못한 것이 네. 선수들이 다소 투박한 경기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질 정도로 오늘 터키는 예상외로 거친 그 플레이로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네. 54년에 출전했고 48년 만에 본부대에 진출한 터키인데
그동안 이제 터키만 이제 휴화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99, 2000 그 유로 2000 때 8강까지 진출하면서 다시 활화산이 된 터키인데요. 왠지 좀 껄끄럽게 신경전을 펼치는 터키입니다. 터키 축구 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은 갈라타사라이라는 그렇죠. 세계적인 명문이죠. 우에파컵 때 우승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재작년에 우에파컵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새로운 불을 지펴주는 불꽃을 지펴주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 우에파컵 결승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찬스예요. 툭 밀어줬고 아. 다이렉트로 찼는데 높았어요. 가까이서 발끝에 핸들이라는 사인인가요? 네. 터키는 3개의 슈팅을 했는데 3개가 다 골문으로 갔다는 네. 기록이 지금 흘러나갔었죠. 그 당시 갈라타사라이는 상당히 그 적자로서 팀이 그 적자 도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우에파컵을 우승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빚을 탕감해줬고요. 네. 우에파컵 우승하면서 생긴 그 상금으로서 새롭게 그 팀을 꾸리는 그 역할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오늘날 터키가 유럽 4조 예선전에서 그 2위를 하고 플레이오프전에서 오스트리아를 2차례나 꺾고 월드컵 본선에 나오는 기폭제가 됐던 겁니다. 4조에서 선두는 스웨덴에게 스웨덴이 뺏겼었죠. 1위를 했었죠. 네. 슬로바키아, 체코에서 분리 독립된 슬로바키아, 몰도바, 마케도니아와 유럽 4조 예선전을 했었는데 6승 3무 1패로 그 2위를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를 오스트리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최영수 몸싸움부터 펼치고 바짝 따라온 오자택이 일단 공 뺏기고 등을 바짝 붙이고 있는데 공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타치아웃 됐습니다. 좋아요. 예선전에서 터키는 18골을 넣고 18골을 넣고 8골을 잃었는데 네. 수비가 가능한 것이 오늘 경기를 보면 그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전술적인 틀이 선수비, 후 기수비라는 그 팀 칼라를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은 실점을 내주지 않은 하나의 그 원인으로 분석이 가능하겠어요. 철저히 움츠리고 있다가 기회가 나면 스크루에게 찔러주는 네. 그런 패스인데요. 네, 반대편 띄워줬는데 조금은 어정쩡한 패스가 됐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지 않고 헤딩 패스 좋습니다. 측면 멈춰놓고 돌아섰는데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차지 못하고 주춤 걸려 넘어지는데 프리킥을 따냈습니다. 찬스입니다. 아까 앞쪽 고정수 존에서 한 개 프리킥. 자, 이걸 하나 넣게 되면은 경기가 좀 쉽게 풀려갈 텐데요. 일단 네. 기선을 잡은 한국. 윤정환 뒤쪽에 송정국이 빠져나올까봐 위치를 바꿔갖고 윤정환 이때 걸려 넘어집니다. 자, 정면인데요. 골키퍼 레크베르 186cm의 신장 29살 예선 12 경기를 경기에 다 뛰었었죠. 모두 출전해서 8골밖에 내주지 않은 것이 네. 레크베르 골키퍼예요. 공산 A매치 57경기에 출전했던 레크베르 20m, 골대와의 각도는 86도. 감아찼죠? 어깨 잘 맞고 찼는데요. 슛 다시 옵사이드 아닌가요, 최영수? 옵사이드예요. 네, 최영수가 등 뒤쪽으로 돌아가서 골키퍼 쳐낸 다음에 이삭직교를 가려 했었었는데 히딩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른발 인프론트로 감아찼죠. 네. 벽을 쌌던 선수가 킥을 하는 것에 맞춰서 높게 점프를 했는데 손에 맞았거든요. 네. 저럴 때는 이제 그 주심 입장에서 본다면 자, 찬스입니다. 발 사이로 밀어서 빼려 했는데 수비에 네, 걸렸습니다. 최영수. 최영수. 저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심으로서는 핸들링 반칙이 된 것을 네, 이렇게 고의냐? 적용을 합니다. 네. 볼이 와서 손에 맞았느냐, 네. 손으로 손을 댔느냐. 볼을 오는 방향을 저지를 했느냐. 네. 근데 조금 전에는 강한 슈팅을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점핑을 했는데 볼이 손에 와서 맞았다는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최영수 선수가 더워서 소매를 거둘 때 안에 있던 온도차수가 벗어나왔습니다. 매무새를 잘 고치고 나온 최영수. 의욕적으로 공격 패턴에 가서망하는 최영수. 자, 김병지가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수비틀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지 선수는 히딩크 감독의 체제에서 5경기에 출전해서 5골을 내줬고요. 네. 이훈재 선수는 17경기 출전해서 25골을 내줬습니다. 네. 두 선수의 그 보이지 않는 경쟁, 축구 팬들의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의 경쟁을 통해서 두 선수는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선수의 장단점이 아주 대조적이죠. 그럼요. 네. 자, 송정국이 몸싸움 펼치고 왼발 치켜들면서 간격 좁혀가고 제2조지선. 네, 최준철이 가세해서 타치아웃. 그러나 공격권은 터키가 쥐고 있습니다. 길게 던질 채비.
최진철, 김병지 잡았습니다. 골키퍼 차징. 김병지 선수는 수비의 영역이 상당히 네. 넓죠. 그래서 이제 그 김병지 선수의 그 장점은 스피드를 이용해서 수비가 일자백 시스템을 가동해서 밀고 나갈 때 네. 그 자연스럽게 생기는 공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훈재 선수는 침착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절대로 먼저 행동을 해서 실점 위기를 내지 않는 그런 침착함이 이제 돋보이는데 축구 전문가들은 김병지의 장점과 또 이훈재 선수가 갖고 있는 합쳤더라면. 장점을 합쳤다면 네. 하는 자신을 토로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는 월드컵 그 경기 첫 경기가 열릴 때까지 보이지 않는 피를 말리는 경쟁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네. 페널티 승부 때 이제 이훈재 선수가 좀 침착하게 잘 막는 볼이죠. 네. 네. 터키의 17번 펜베 선수가 들어왔죠? 네, 들어온 곳으로 네, 자막이 펜베. 뛰고 있는데요. 갈라타사라에서 뛰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명문인 갈라타사라이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자, 바운딩이 조금 높으니까 수비 쪽 앞서 보세요. 유상철의 프리킥. 오늘 주심의 경기 운영은 좀 히딩크 감독이 화가 날 만해요. 그래요.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데도 앞서도 물론 우리가 반칙을 선언을 해서 한국이 그 프리킥을 얻긴 했습니다만 김명지 선수도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네. 골키퍼 차징을 줬고요. 지금 한국 선수를 고의적으로 차는 것은 벌써 옐로우 카드가 두세 번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네. 경기를 아주 그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경기를 자주 끊는 상황이 되고 있네요. 조금은 변덕이 있어요. 네. 균형이 무너져가는 주심입니다. 좋습니다. 빈 공간. 다시 벌렸습니다. 가운데 쪽에 황선홍이 치고 들어있고 오른발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조금 길고 깊었네요. 한국 대표팀이 골 결정력 저런.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언뜻 생각하면 공격 선수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골은 공격수가 넣지만 네. 골을 넣기 전 단계에는 앞서 그 센터링이라든가 측면에서의 그 패스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득점력을 끌어올리질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밥상을 잘 차려줘야 또 넘길 텐데요. 그것도 수비가 타이트한 방어도 붙이지 않는데 네. 멍석에서 그렇게 볼을 잘못 차네요. 자, 송정국의 프리킥. 조금 높게 차고 골키퍼 나타 헤딩. 자, 여기서 뷰뚱했습니다. 공 앞에 떨어지는데 김남일. 다시 자기 위치로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 김남일. 가운데 홍명보가 여유 있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김병지가 논스톱으로 차냈고요. 같이 또 온 볼. 좋습니다. 볼 멈추고. 이런 게 좋지 않아요. 이거는 경고를 한번 좀 네. 줘야 되거든요. 송정국. 오늘 경기에서 이제 송정국 선수는 오른쪽 미드필더로서의 자신의 그 자리를 새롭게 또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송정국 선수는 지금 뛰고 있는 위치가 가장 편하다고 얘기를 그러더군요. 늘 하거든요. 네. 홍명보 선수가 들어오면서 몇 개의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데 네. 바로 대표적인 선수가 송정국 선수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잘 풀어가니까 오히려 이제 그것이 송정국에는 부담이 돼버렸어요. 그럼요. 네, 히딩크의 주문이 많아졌고 뒤로 빠질 볼 김병지가 논스톱으로 차줬습니다. 후반전 돌아서는 조금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김병지.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제 멀티플레이어라는 새로운 단어가 네. 한국 축구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선수는 두 선수입니다. 유상철과 송정국 선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초반에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건너왔을 때 그래도 대표 선수가 되려면 적어도 두세 곳의 포지션은 소화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먼저 그래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축구는 74년 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주창했던 토탈 사카를 네. 전술적인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거든요. 그랬죠. 공격 때는 전원이 공격, 수비 때는 전원이 수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화되어 있는 그 포지션에 대한 개념은 절대 현대 축구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히딩크 감독이 주장하는 그 코칭 철학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한국 축구는 선진 축구의 흐름에 그 트렌드에 합류를 하려면 세계 축구의 흐름은 바로 공격 성향의 축구로서 한국은 이제 무장을 해야 되고 공수의 전환에 대한 속도를 배가시켜야 되는데 히딩크 감독의 고집은 일자백 시스템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한국 대표팀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벌렸습니다. 자, 공격의 주도율은 66대 34. 전반전보다는 더
우리가 높게 차지하고 있다. 꺾어 찬 볼 가슴으로 트래핑. 자, 따라가고 가바 플레이 위치를 바꿨지만은 공간을 주지 않는 한국 수비 좋습니다. 틀을 잘 짰고 있습니다. 일단 뒤로 빼. 저기 이제 여의차니까 일단 뒤로 뺐는데 문전적으로 오므리지 못하는 터키. 태클. 한국 이게 대표팀은 프리킥으로 가는군요. 공격 주도율을 해서 보면 전반전 20분대 이후 급격하게 상승이 돼서 네. 후반전 10분대까지 계속 유지를 하죠. 그 원동력은 바로 많이 뛰는 기동력입니다. 그래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말씀드렸던 파워 트레이닝의 성과에 대해서 후반전 20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정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크베리 빼네요. 골키퍼를 빼네요. 그리고 네. 카트킥이 들어갔습니다. 가자텝 스포르스 뛰고 있는 선수인데 28살 182cm의 카트킥이 들어갔습니다. 골키퍼를 바꾸는 비네스 감독입니다. 조금은 의외인데요. 네. 뭐 부상도 아닌데. 자, 각도가 조금 애매한데 터키의 프리킥. 송정국, 최영수 모두 돌아서 일단 벽을 쌓았습니다. 자, 9m 15를 뒤로 물리는 조심. 골대와의 거리는 33m, 각도 58%, 높이 차는 프리킥. 펜베입니다. 최영수. 자, 단청을 해요. 지금 가깝다 해서 시선을 글로 끌어놓고 찹니다. 잔재주를 부리는 터키. 기본기보다는 터키 쪽은 조금 다른데 그 기능을 많이 쏟는데요. 조금 더티하게 잡고 끌고 또 저렇게 신경전을 펼치는 터키. 운살. 이 선수가 샀습니다. 역시 갈라타사라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26살. 오늘 수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지금까지는 썩 잘해주고 있어요. 네. 일단 수비수 간의 호흡 문제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세 때 미드필더들의 수세의 상황에서의 가담 네. 이것도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자, 완급 조절하고 측면으로 잘 벌려줬습니다. 다시 세 차례 논스톱으로 줬죠. 지금 뒤꿈치 좋아요, 패스고요. 좋아요. 자, 여기서 치고 들어옵니다. 슛! 벗어납니다. 먼저 황선홍 선수의 비슷한 각도였었는데 황선홍. 지난번 핀란드와 경기처럼 오른발 인프런트로 휘어찼으면 좋았을 네. 뻔했는데요. 윤정환의 힐 패스 아주 돋보였거든요. 수비 선수가 태클을 들어오는 동작에 황선홍 선수가 다소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핀란드 때보다 거리는 조금 멀었지만 각도는 좋았어요, 더. 네, 윤정환 선수의 재치가 네. 돋보였던 패스였었죠. 자, 찔러진 볼. 지금도 윤정환 패스 좋았어요. 네, 뒤로 줬습니다. 다시 그렇죠. 리턴. 측면으로 좀 벌렸고 꺾고 찹니다만 골키퍼 잡습니다. 자, 공격권이 살아나고 있는 한국 유상철. 황선홍 선수와 월 패스에 이어서 강한 네. 슈팅을 했는데 윤정환 선수가 지금 전체적인 공격에서 힘을 얻으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새벽 3시 16분. 자, 새벽잠을 쫓기 좋은 첫 골이 하나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수가 이번엔 뒤에 빠졌고 최영수가 유상철에게 유상철이 달려들면서 왼발 슛. 자, 뒤꿈치로 줬고요. 공격 쪽에 많이 가담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좀 틀이 많이 박혔는데 주춤. 최영수. 네, 공이 좀 빨리 굴러갈 듯 했는데 뒤꿈치에서 걸렸습니다. 자, 황선홍. 논스톱으로 최영수에게 멈춰놓고 뒤로 일단 뺍니다. 좋아요. 오른쪽 공간. 주춤. 시간이 아깝습니다. 위치는 크게 뺏기지 않았었는데요. 자, 등받이 뒤꿈치로 줬고 더 물려줬습니다. 측면으로 오른발에 또 옮겼는데 시간이 걸리는군요. 센터링. 헤딩했는데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갑니다. 뒤로 벌렸습니다. 공격 로빙. 여기서 맥이 끊깁니다. 황선홍과 윤정환의 콤비 플레이가 상당히 날카로워졌어요. 네. 앞서는 이제 이영표 선수가 왼쪽으로 침투해서 문전을 센터링을 해주는 찬스로까지 연결이 됐는데 전반보다는 미드필드나 공격에서의 패스가 살아나가는 그렇죠. 그 빈도나 횟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자, 바스테르쿠. 측면으로 벌려줬는데 각도가 너무 넓습니다만 부지런히 따라가는데 골라인 아웃. 만시즈죠. 네. 베시크타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오늘 경기는 그 교체 선수가 3명에 국한되지 않을 거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양팀 친선 경기이기 네. 때문에
그 교체 선수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3명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FIFA가 정한 바스티르를 뺍니다.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는 바스티르를 빼고 이제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바스티르를 빼고 이제트가 들어감으로써 터키의 틀이 좀 많이 변해갈 것 같은데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네, 19번의 에르칸 선수 31살 네. 페네르바제에서 뛰고 있는 노장 선수인데요. 역시 미드필드 쪽에서 그 피네스 감독은 많은 선수를 교체를 하면서 피네스 감독도 나름의 이제 전력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논스톱으로 잘 적절히 주기는 했었는데 글쎄요, 유상철이 깊이 들어가 있었고요. 손으로 흘려주는 교체 들어온 카트키 골키퍼. 히딩크 감독이 전반전 교체 없이 지금 계속 가는데 반해서 비네스 감독은 지금 틀 많이 바꿔보고 이런저런 교체를 해봐요. 히딩크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사실상 베스트 11에 가까운 진영을 짜겠다고 공언을 했죠. 그렇죠. 이제는 히딩크 감독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네. 선수들이 나눠서 뛰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90분 경기를 계속 소화할 수 있는 체력적인 그 어떤 그 주안점을 갖고 경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 20분대가 지나면 히딩크 감독으로서는 그 승부를 거는 어떤 카드를 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선수들을 뛰게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본선 경기에 대비한 네. 그런 운영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히딩크의 설계 기간이 참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를 골라내는 조리질 축구가 참 길었었고요. 네. 이제는 일단 지워놓고 시멘트가 굳어가는 그런 양생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찍어서 올려줬는데 가운데 정면 치고 들어갑니다만 자, 역습입니다. 자, 조금 벌려야겠죠. 그렇죠. 빈 공간으로 괜찮아요. 부드러운히 따라가는데 네, 황선홍. 괜찮아요. 네, 가로챘습니다. 자, 세 사람 틈 사이 더 밀어주고 저쪽에 왼쪽에 비었고 좁은 공간으로 줬습니다. 발이 엉켰어요. 그러게요. 황선홍 조금 지친 듯. 축구 선수는 이제 계속 뛰는 게 아니고 마치 그 태엽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말이죠. 태엽을 감았다가 확 한번 뛰고 또 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월드컵 때 볼이 굴러다니는 네. 시간은 약 60분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파워 프로그램을 선수들에게 투입하면서 네. 60분간을 끊임없이 뛸 수 있는 체력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은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어려운 체력적인 부담이 갖는 것이 바로 인터벌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마라톤처럼 뛰는 것보다는 축구처럼 느리게 뛰었다 빠르게 뛰었다 이 변화가 있고요. 거기에 신체적인 또 접촉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많거든요. 네. 한국 대표팀은 전반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황선홍 선수가 후반, 중반 이후에 체력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이 점도 또 상당히 저는 관심이 커요. 자동차로 치면 이제 달릴 때보다는 시동 걸고 있을 때가 참 소비가 많거든요. 네, 기름 소비가 많죠. 그렇죠. 지금 한국이 선수를 바꿀 것 같죠? 박지성 선수를 박지성 준비하네요. 선수를 집어넣는군요. 교토 퍼플 상가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허리 쪽에 이제 잘 뛰어줘야 될 텐데요. 윤종환이가 빠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자, 황선홍 뒤꿈치를 줄 듯하다가 돌아서서 줬고요. 측면. 자, 이걸 돌파하고 문전까지 센터링 발밑으로 깔아찬 볼. 측면에서의 센터링에 대한 정확성. 네. 저것을 높이지 못하면 절대로 골 결정력 문제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네. 골 반드시 넘어야 결정력이라는 될 것은 격이죠. 공격수들이 골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골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골의 전 단계인 패스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지 않으면 전혀 골 결정력을 개선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네. 윤종환. 결국 윤종환 선수가 풀타임 90분을 뛸까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 깊게 봤는데요. 윤종환이 나오고 박지성이 들어갔습니다. 윤정환 선수는 오늘 경기까지 4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네. 3경기는 스타팅 멤버로 출전을 했다가 교체가 되어 있고요. 한 경기는 교체 멤버로 들어간 이제 그런 기록을 갖게 됐어요. 네. 어쨌든 히딩크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
윤정환 선수를 후반전 20분대에 뺐을 때 윤정환 선수에 대한 그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코멘트할지 상당히 관심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제 박지성이 들어갔다고 기본 틀이 큰 변화는 없겠죠? 그렇죠. 네, 윤종환 역할을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요. 자, 외곽으로 벌렸고, 자, 수세에 몰렸는데 너무 깊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골라인 아웃. 어쨌든 윤정환 선수는 전반전에 두세 차례 패스 미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날카로움도 있었어요. 그렇죠. 황선홍 선수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힐 패스를 포함을 해서 네. 몇 차례 공격수들이 그 편하게 침투할 때 맞춰주는 그 패스는 돋보였거든요. 히딩크 감독 입장에서는 윤정환 선수의 그 힐 패스, 다시 해서 죽이는 패스에 대한 것은 요즘 들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네. 그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그 판정을 내릴지 결국 윤정환 선수가 23명 엔트리에 남느냐 빠지느냐 중요한 그 잣대가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스스로 걸려 넘어졌어요. 김남일이 걸지 않았는데. 어쨌든 활약은 없습니다만 수세 때 저렇게 상대의 공격을 끊거나 중요하죠. 또 반칙을 유도하면서 네. 공격권을 뺏어오는 것이 김남일 선수가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칭찬받는 플레이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네. 좋아요. 더 벌리고 들어갔는데 공간이 좁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뚫고 문전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건아웃 됐습니다. 코너킥. 이영표. 네. 아주 야근 선수죠. 이영표. 자, 키커가 바뀌었습니다. 교체 들어간 박지성이 코너킥, 그리고 이영표는 문전으로 옵니다. 박지성의 코너킥. 자, 터키가 내본 한군 두 차례 코너킥을 찹니다. 자, 유상철도 들어왔고 최영수 들어왔고요. 자, 다시 전해서 또 코너킥을 차겠습니다. 코너킥에서 유독 그 득점력이 높은 선수는 유상철 선수죠. 그렇죠. 한국 선수 중에서 문전에서 헤딩에 대해서는 가장 날카로움과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유상철이거든요. 특히 이제 좁은 지역에서 몸싸움을 마다하잖아요. 네. 최영수도 그런 편인데 이거 좀 곱게 차지. 이제 워밍업이 좀 덜 됐나요? 박지성. 윤종환과 교체 들어간 박지성의 코너킥이 빗 맞았듯이 나갔습니다. 심장이 아주 튼튼한 선수예요. 네. 그만큼 이제 기동력이 좋다는 거죠. 체력 테스트에서는 그 이천 선수가 또 대단하더군요. 네. 좋습니다. 정면. 가운데 유상철이. 박지성 선수가 워밍업에 네. 문제가 있음이 그렇죠. 나타나죠. 교체 선수로 들어오는 선수는 심장이나 또 골격근 쪽에 그 완벽한 준비를 해갖고 들어오고 또 네. 경기 흐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 전반전 벤치를 지켰었고 후반전 또 21분 지나서 들어왔지만 경기 전에는 모두 다 몸을 푼 상태 아닙니까? 네. 자, 페인팅 잘 막아야 됩니다. 뒤에 카바 플레이 유상철 미끄러졌다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최진철 따라오게 뚫렸습니다. 카바 플레이. 오므려가는 한국 수비 반대편으로 벌려갑니다. 펜베. 네, 이제 가까스로 벗어나는 한국. 자, 황선홍이 수비까지 가세요. 앞으로 찔러준 볼. 여기서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춤주춤 볼 뺏겼습니다. 박지성.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 컨디션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한 것 네. 같아요. 한국 대표팀은 94년 1월 이후에 8년 만에 독일에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잔디 상태가 한국 잔디와 상당히 틀리고 볼이 급격히 그 속도가 떨어지는 쿠션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볼의 속도를 예측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패스 미스라든가 드리블을 할 때 그 터치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주 아웃되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기는 승패 집착보다는 이제 어떻게 본선에서 이겨야 할까를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 핀란드전 때도 이제 후반전 말미에 와서 두 골을 넣어서 일단 승기를 잡았는데요. 자, 지금 시간에 첫 골을 좀 미리 넣어주면서 쉽게 풀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환을 빼고 박지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에 들어온 골키퍼 카드킥. 박지성 선수의 교체는 히딩크 감독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교체를 한 겁니다. 윤정환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 가담에 대한 그 부담을 유상철 선수에게 또 줬었죠. 넘겼다. 네.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지성 선수는 심장이 굉장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수세 때는 이제 수비에 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네. 유상철 선수는 윤정환 선수가 뛸 때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김남일이 따라가고 넘어지는 사이에 최영수가 껑충 뛰어서 반칙을 면하는 그런 위치였었는데요. 오늘 수비 조직은 네.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잘 하고 자, 있어요. 좋습니다. 이영표가 따라오고요. 또 어깨를 잡아 끕니다. 지저분해요. 자, 저렇게 해서 유럽 4조에서 스웨덴에게 선두를 뺏겼고 플레이오프에서 오스트리아를 젖히고 48년 만에 본무대에 진출했지만은 그렇게 페어한 경기를 펼치지 않고 있는 터키. 네, 사스. 네. 이럴 때 또 딴청들은 잘해요. 툭 밀어줬고요. 유상철이 좋습니다. 뒤로 빠졌고 왼발에 슛. 상체가 좀 뒤로 갔어요. 앞으로 좀 구부러졌는 유상철. 유상철 자신도 아마 발등에 맞는 순간 네. 잘못됐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히딩크 감독도 생각만큼 경기가 안 풀리는 것처럼 상당히 벤치에서 말이 많아졌는데요. 지금 히딩크의 사인으로 봐서는 유상철이 직접 쏘지 말고 뒤쪽으로 빼주라는 사인 아니었나요? 지금 감독이 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은 네. 슈팅을 하고 나서 빨리 백코트 하라 말이죠. 아하. 이제 그런 사인이에요. 네. 송종국. 자, 지금 옵사이드가 선언돼서 등 다행이죠.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오케이, 2세트. 오늘 경기 승패를 떠나서 수쿠르 선수의 활약을 좀 보고 싶었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일단 뭐 묶였죠? 네, 터키가 한국보다는 전체적으로 뛰는 양에서 밀리다 보니까 수쿠르에게 가는 패스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쿠르의 그 화려한 플레이를 기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질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터키와 독일이 참 거리가 먼 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보쿰은 국대서양 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동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피로도가 좀 덜할 텐데요. 일단 아무튼 허리 쪽에서 스크루까지 연결되는 것은 미리 차단은 오늘 한국 허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터키에는 독일이라든가 또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 선수가 많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그 환경적인 조건에서는 한국이 분명 터키보다는 불리한 건 사실이죠. 네. 자, 기다렸었는데 유상철. 자, 역시 박지성이 앞으로 가고 유상철이 뒤로 카바 플레이. 많이 뛰는 유상철. 자, 찰떡 돌아서고 박지성 가세. 이제 억지로 가까스로 하프에 넘어서 들어갑니다. 네, 어려워요. 어쨌든 한국 선수들은 많이 뛰네요. 네. 전체적인 그 체력 강화 훈련이 어느 정도 그 힘을 받고 있다는 그 분석이 가능하겠어요. 자, 송정국의 드로잉. 유상철이 더 벌써 와 있군요. 그렇죠. 따라다니는 박지성. 지금도 협력 수비 잘 되고 있고요. 네. 한 선수만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전반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각형 형태로서 일정한 틀로서 네. 맞대응을 하는 움직임 좋습니다. 마치 입력된 듯이 움직입니다. 김병지 잘 나왔어요. 스크루. 이 스크루가 철저히 마크를 당하면 꽤나 신경질을 부리는 선수인데 자, 김병지 드롭킥. 스크루 선수는 미네스 별명이 감독. 황소고요. 네. 터키 리그 13시즌 동안 무려 198골이나 터뜨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 밀런으로 갔다가 전술적인 그 적응에 실패를 해서 결국 이제 팀을 옮겼는데 갈라타사라이 시절에 3시즌 연속 득점한 그리고 99, 2000 우에파컵 그 우승을 갈라타사라이에게 그 안기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수쿠르거든요. 포르투갈과 이 터키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피구와 스크루는 전혀 다른 플레이어죠. 그렇죠. 수쿠르 선수는 최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라고 본다면 네. 피구는 전형적인 미드필더인데 피구는 측면 쪽에서의 그 플레이가 날카로운 네. 찬스 메이킹이 돋보이는 선수로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피구는 스스로 밥상을 차려서 먹는 선수고요. 그렇죠. 네, 스크루는 좀 기다렸다 받아먹는 그런 타입인데 사스 선수 교체에 들어온 선수인데 볼 차는 것보다는 지나친 그 어떤 김남일과 몸싸움을 그렇죠. 합니다. 그 쇼맨십이 아주 대단히 강한 네. 선수예요. 옐로 카드 저 치고 들어갈 즈음에 프리킥.
이거 예감이 좋지 않은데요. 각도가 왼쪽으로 치우쳤지만은 자 송정국 수비에 걸렸었습니다. 터키의 프리킥 여기서 잘 맞고 되받아치면서 역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재 긴장된 표정. 자 최용수와 박지성이 앞에 직선거리엔 막아섰고요. 감아찼습니다. 헤딩 뒤로 흘려진 볼 다시 로빙 오버헤드킥 펀칭. 아 김병지 잘 막았어요. 김병지 선수의 장점이 아 왠지 좀 불안하더라고요. 반사신경이 대단히 뛰어난 선수죠. 네. 오른발 보세요. 발이 어려웠었거든요. 여기서 1차 여기서 위기였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반대로 잘 넘어왔고 오버헤드킥. 했고 네. 뒤에서 시저스킥을 했는데 김병지 선수의 그 뛰어난 점은 바로 저렇게 좁은 지역에서 슈팅을 하더라도 반사신경에 의해서 막는 것이 아, 필요하죠. 네. 지금도 위험한 바나나 킥이 될 뻔했어요. 김병지. 본능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는 김병지. 김병지가 적의 창기예요. 네. 판단이 빠르고 손끝을 지나서 뒤로 벗어나는 코너킥. 이제 반대편에서 코너킥. 자 바짝 조이는 터키. 일단 이 고비를 넘겨야겠습니다. 김병지 선수는 신바람이 나야 더 잘하는 네, 선수죠. 그래요. 경쟁이 워낙 첨예하게 그 전개가 되다 보니까 김병지 선수 성격을 잘 아는 그 지도자들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김병지 선수는 자신감이 많이 회복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찍어 올렸습니다. 점프력이 좋은데요. 먼저 걷어내는데 자 갑자기 우리가 지금 수비에 몰려 있습니다. 스프루 선수는 네. 역시 그 장신을 이용한 헤딩이 그 무섭네요. 191cm의 점프력이 좋아요. 툭 밀어주고 측면으로 벌렸습니다. 자 위치를 바꿔가면서 수비벽을 쌓는 한국. 자 침착하게 걷어냈고요. 드로잉하는 터키 이영표. 자 비네스 감독도 벌써 일어났습니다. 높고 길게 드로잉 핸들링 주춤주춤 꺾었습니다. 폰아웃 탈시켰어요. 일단 맥을 끊었어요. 김태형 선수는 반칙을 왜 안 주느냐 강하게 네. 호소를 하는데요. 자 갑자기 우리가 수비에서 몰켜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 지금 그러게요. 몰림이 계속 가거든요. 네 감아찼는데 김병지 펀칭 조금 빗 맞았습니다. 반전을 네. 시키려면 한국이 공격으로 전환이 됐을 때 네. 볼을 좀 더 오래 갖고 있는 그런 플레이로서 상대 리듬을 깨줘야 됩니다. 자 갑자기 바빴던 김병지. 자 송정국이 자기 위치로 가고 여기서 주춤 자칫 핸들링이 될 뻔해서 밀고 뺏었어요. 그러나 김태형 선수가 코너아웃. 이제 쫓기다 보니까 자, 한국 선수로서는 이제 그 실수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갑자기 소나기가 옵니다. 주춤주춤. 일단 맞불로 꺼가는데요. 저 송정국 지역에서 프리킥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안 않아요. 좋아요. 191cm 스프루 그럼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세트 플레이 펼칠 수 있어요. 수비수는 볼과 스프루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자 오른쪽 모서리. 어게인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본부석 쪽으로 선수 교체 사인을 보내는데요. 악착같이 접근된 표에서 뺏어냈던 송정국. 차들이 선수가 들어오네요. 차두리가 들어오는군요. 자 조금은 기동력이 있는 차두리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황선홍 선수를 뺍니다. 네. 황선홍을 빼고 차두리 선수가 들어갑니다. 22살 고려대학교 3학년 180cm. 황선홍 선수의 이제 체력적인 문제를 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황선홍 선수를 스타팅 멤버로 가동을 하면서 그 득점을 기대를 해야 할 것인지 저는 후반전에 조커로 쓸 것인지도 한 번쯤은 검토할 그럴 필요가 있는데 네. 황선홍 선수는 오늘 경기까지 10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만 히딩크 체제에서 말이죠. 네. 풀타임을 뛴 건 한 경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요. 작년 6월 3일 호주와 경기에서 골을 터뜨릴 때 90분간을 소화를 했고 나머지 10경기 중에서 9경기는 교체를 당하거나 또 교체가 돼서 들어갔거든요. 자 프리킥 감아찼고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멈춰놓고 그쪽 가로채였습니다. 앞에 찔러 들어간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주고 돌아서는데 주춤. 자 문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수비. 번아웃 됩니다.
자, 터키의 공격을 막게 쩔쩔매는 한국. 황선홍이 나오고 차두리가 들어왔고요. 앞서서 윤종환이 나오고 박성이 들어가 있는 상태. 터키는 선수 수치가 많습니다. 자, 코너킥은 8번째. 다시 감아찼고요. 자, 김병지 골라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길게 걷어내는 한국. 자, 전원 수비에 갔기 때문에 역습으로 가지 못하고 주춤. 이제 하프라인 넘어서서 터키의 드로잉. 이제 후반전 10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마치 그 갑자기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움츠려드는 한국인데요. 자, 여기서 차분히 송정국. 자, 걷어내 차지만은 골라차는 게 아니라서요. 차두리 따라갑니다. 수비에서 네. 공격으로 전환될 때 패스의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상대에게 계속 몰리는 거거든요. 자, 유상철이 오히려 끌렸다는 어필인데요. 자,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터키. 유상철. 손으로 어깨를 밀었군요. 잡아채는데 네. 뒤로 흘려 빠진 볼. 내버려두고 드로잉할 제비. 자, 히딩크 감독이 조금 답답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8분 남겨놓고 운동장을 반만 쓰고 있는 터키와 한국전. 자, 띄워 차줬습니다. 최영수 주춤. 자, 볼 뺏기지 않았죠. 기다렸다가 밀어줬고요. 유상철 오른발에 갖다 놓고 다시 밀어줄 즈음에 먼저 공을 건드리는 터키. 타치아웃 됐습니다. 터키 수비 상당히 좋아요. 네. 공격하다가 수세 때 백코트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유상철 선수가 수적인 열세에 빠지면서 네. 그 볼을 패스할 공간을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제 끊기는 거죠. 자, 유상철이 띄워줬고요. 오버헤드 킥을 하려 하지만 먼 볼. 자, 툭 치고 드리블하면서 밀어줬습니다. 자, 빨리 수비 쪽으로 와야겠습니다. 그러나 네, 일자 수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전 쪽으로는 잘 방어가 됐고요. 감아찼고 주춤주춤 다시 밀어줬는데 김남일이 잘 맞고 치고 나옵니다. 홍명보 역시 네. 노련하죠. 자, 이럴 때 공 가진 선수를 비추지 않고 수비 쪽. 자, 두 사람 틈 사이 좋아요. 카바 플레이. 홍명보가 가운데로 줬습니다. 앞쪽으로 좋습니다. 가슴으로 치고 볼 치고 들어갑니다. 페널티 쪽으로 차두리. 센터링. 아하, 아무도 없군요. 다급해서 걷어내는 터키. 골 자. 결정력을 높이는 것은 네, 저런 게 조금 수차례 강조를 합니다만 측면에서의 센터링의 정확성을 높이는 네. 그 길이 바로 골 결정력 문제에 대한 해소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슛할 때 그 전 행동이 참 중요한데요. 마치 그 모내기 할 때 모다발 던지듯 해서는 안 돼요. 정확히 던져줘야지. 자, 오른발에 갖다 놓고 다시 벌립니다. 이영표. 문전 쪽으로. 아하, 대충 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네, 막연한. 하고 올리는 것은 네.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제가 가끔 축구를 못 골프 얘기를 합니다만 싱글 골퍼와 또 핸디캡이 그 떨어지는 골퍼와의 차이는 사실은 그린 근처에서 이제 플레이에서 결정이 나는 그래요. 거거든요.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두리. 골문 앞에서의 정교함 이것이 결국은 축구 실력에 가늠하는 거거든요. 자, 왼발에 걸리나요? 때렸어야죠. 다시 미룹니다. 자, 여기서 오른발에 갖다 놓고 다시 젖히고 센터링. 이영표. 아하. 이영표. 핀란드전 때 매끄러운 패스가 자취를 감추고 또 우리 고질이 나오나요? 자, 48년 전 54년 월드컵 대회 때 우리가 7대0으로 패했던 터키. 지금 우리가 비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본선에 진출해서 16강을 가려면은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골키퍼에게 줄 즈음에 네. 한국의 프리킥. 김병지가 오늘 위기를 몇 차례 잘 넘겼어요.
옵사이드군요. 네. 가운데 파고들 때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자, 김병지가 직접 탑니다. 이제 후반전 5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황선홍을 빼고 차두리, 그리고 윤종환을 빼고 박지성을 넣은 히딩크 감독. 터키는 선수 교체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터키가 주도권을 더 찾아갔죠. 55대 45. 자, 치고 빠지고 월패스가 됐습니다만은 리턴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유상철이 깡충 뛰었고 왼발에 걸리지 않아서 지나친 볼. 자, 볼을 가로채는 터키. 운전 쪽으로. 송병국. 등을 미는 스쿠루. 코너킥에 네. 스쿠루입니다. 키도 크지만 참 얼굴이 길군요. 191cm의 장신인데요. 유럽 4조 예선 때 터키가 18골 넣었는데 그 가운데 4골을 넣었고요. 69회 매치에 34골 기록한 스쿠루.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막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출전했던 비네스 감독. 자, 김병지의 골킥. 자, 벌렸습니다. 먼저 전에는 김태영. 자, 김병지. 좋고 뒤로 빠진 볼 등 뒤쪽으로 감아달라고. 실점을 겼어요. 슈크루를 놓쳤어요. 네. 슈크루 선수 밀었죠. 슈크루 선수는 지금 월드컵 유럽 4조 예선전 경기에서 슈크루 선수는 무려 6골이나 터뜨렸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12경기 중에서 6경기에 출전했어요. 그래서 6골을 터뜨렸고 MH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34골이나 터뜨렸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보면 역시 스트라이커로서 좌우측으로 크게 빠지진 않지만 네. 문전 앞에서 완톱으로 있으면서 자신에게 오는 찬스는 날카롭게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확인을 시켜주네요. 우리가 1년 내내 농사져서 1년에 딱 한 번 쓰는 농기구가 있어요. 네. 이 탈곡기거든요. 네. 그때처럼 이 스크루 선수가 이제 탈곡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막아야겠어요. 축구에서는 사용의 골을 빈도가 작더라도. 넣어본 선수만이 넣는다는 네. 이제 그런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동국이라든가 또 대표팀에서 빠져 있는 김도훈 이런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뛰는 모습을 보질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격수로 출전을 한다면 스쿠루 선수 이제 기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트라이커는 골을 넣는 자리에서 뛰는 것이 바로 스트라이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넣는 것도 좋습니다만 동료들이 또 만들어주는 역할도 좋아야 되는데 이거 참 지저분해요. 오히려 이건 밟은 거거든요. 김태영이 들어갈 때 오늘 발바닥을 앞서갑니다. 주심이 아주 비신사적인. 레드카드를 집에 놓고 안 갖고 나왔나 봐요. 저 왜 퇴장 안 줍니까 저런 건데. 저 고의적으로 와서 밟은 거거든요. 김태형 선수. 특히 우리가 이 베스트 11에 압축해가는 상황에서 부상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또 이 본선에 출전한 팀은 저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마음을 놨었는데 그런 면에서 터키가 조금은 해이된 정신 상태로 출전한 것 같습니다. 자, 설기현이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죠.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김태형 선수가 절룩거리고 나오는데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또 아닌 것 같고요. 목을 죽이는 김태형. 자, 설기현이 대신 들어갑니다. 자, 축구는 뭐 눈 깜짝할 사이에 골이 터지는데요.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김태형이 들어오는군요. 자, 45분에 다다릅니다. 툭툭 치고 발사로 빼고 옵사이드입니다. 저거 차면 안 돼요. 저것도 옐로 카드 감인데요. 그럼요.
4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저런 경기를 우리 마당에서 펼친다면은 터키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터키는 본선 C조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와 한 조가 돼 있습니다. 중국이 이 경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 네. 아마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겠는데요. 그렇겠는데요? 네. 밀루티노비치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서만 5번째 감독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 4차례 월드컵 감독을 하면서 모두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네. 설기현 선수가 준비되죠. 터키는 이제 광주에서 중국과 맞붙게 최용수 되겠습니다. 선수를 최용수를 빼고 설기현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선수를 바꾸는 히딩크 감독입니다. 윤종환을 뺐고 박지성이 들어갔고요. 황선홍을 뺐고 차두리. 이제 최용수를 빼고 설기현이 들어갔습니다. 23살 184cm 설기현. 자, 러닝타임은 45분 지났고요. 경기를 마무리 짓는군요. 설기현 선수가 그야말로 시동도 걸기 전에 경기가 마무리되는 아쉬움을 남긴 채 설기현은 또 나와야겠습니다. 자, 득점 없이 비겼던 네. 이 멀리 독일까지 건너간 붉은 악마 SK텔레콤이 뜨거운 응원을 펼쳤지만 결국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65일 약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이 선수는 최선의 경기를 또 관계자나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하고 또 점검할 때입니다. 16강 코리아 월드컵은 SBS. 지금까지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국과 터키의 경기를 보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2002 월드컵 예선 명승부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협찬입니다.